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수업할 영어 아카데미 고등부 영어 강사 김현우 옐라입니다. 자, 오늘은 신송고등학교 레슨 1에 있는 Enrich Your Life라는 요 일과를 한번 해볼 건데요. 물론 작년에도 그렇지만 교과서의 비중이 시험 문제는 크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100점을 맞을 또는 1등급을 맞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쉬운 교과서라도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학습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레슨 1, Enrich Your Life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The Magic of Morning Pages에서 자, 이 글은 모닝 페이지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기 쓰기 또는 아침에 어떤 저널 쓰기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글의 구성은요. 첫 번째는 도입 부분으로 모닝 페이지라는 것이 어떤 거고 어떤 원리로 생겼고 개념이 뭔가 그리고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해서 모닝 페이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거고요. 개념과 규칙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명의 친구의 사례를 얘기해서 이 친구들이 모닝 페이지로 인해서 어떤 향상이 있었는가 그 내용을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 뉴스가 아니라 이 라디오의 진행자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도입, 그 다음에 규칙이나 개념 같은 것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에 대한 사례를 얘기할 거고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학습하면은 조금 암기와 글에 대한 흐름이 좀 편할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The Magic of Morning Page에서 우리 모닝 페이지라는 것에 대한 마법 또는 기적과 같은 그런 모닝 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Welcome to my channel Good Habits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우리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인사말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했고요. This is Regan, your podcast host. 저는 레건이고요. 당신의 팟캐스트 진행자입니다. 요 정도까지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today, 오늘 I'm going to talk about a way. 자, 내가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대요. 근데 그 방식이 뭔데? Starting the day.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Then many people. 근데 많은 사람들. 근데 누구를 포함해서? Including me.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find enormously useful.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people이라는 애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find라는 애가 동사입니다. 근데 find는 무언가를 찾다라고 해서 원래 목적어가 와줘야 되는 거죠. 목적어인 명사가 와줘야 돼요. 자, 근데 뒤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명사는 보이지 않아요. enormously는 매우라는 부사가 될 거고요. useful은 유용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목적어가 어디로 갔냐? 앞에 있는 이 대시란 놈이죠. 얘가 바로 우리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얘기하죠. 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way로 받아서요. 자, 내가 발견하고 생각합니다. 자, find라는 게 찾다라고 해도 되지만요. 보통 우리 이렇게 오형식,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있는 오형식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한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조금 유연해져요. 자,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find, 생각합니다. 뭐를요? 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뭐하다고? 유용하다고요. 여기가 됐나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way를 받아주는 대명사 it, 그 아이 대신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온 거고요. 여기가 됐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그리고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대신 나오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and many people find it enormously useful 이라는 문장을 지금 대시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준 거죠. 여기가 됐나요? 자, 얘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자, 일단 다시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엄청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루를
방식에 대해 나는 이야기할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여기서 문법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including me라는 거는 우리 중간에 얘를 우리가 좀 분사형 전치사라고 좀 어렵게 말을 하는데요. 전치사형 분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누굴 꾸며요? 사람들을 꾸며줘요. 수식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옆에 컴마가 낀 아이들은 우리가 가로를 친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나 앞에 있는 뭐 동사 같은 것들을 부연 설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를요? 방식을요. 이해가 됐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t's a kind of journaling. 자, 이것은요. 그래서 그것은 앞에서 말한 내가 이야기할 그 유용한 방식이고요. 그 유용한 방식은요. is a kind of journaling. 일종의 일기쓰기래요. 우리 kind of는 일종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cold부터 어디까지? morning page까지가 앞에 있는 저널링을 꾸며주고요. 우리 콜은 우리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삼형식으로 생각하는데 얘는 오형식 동사예요.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저널링이라는 애가 원래 목적어였던 건데 요 자리에 얘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일기는 일기인데 모닝 페이지라고 불려지는 일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콜이라는 애가 아까처럼 목적어, 목적 보어 있는 오형식의 동사. 이 목적어도 명사고 뒤에 있는 목적 보어도 또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가 두 개가 나오는 형태인데 지금처럼 하나만 나왔고 얘는 보어 역할을 하죠. 앞에 있는 뭐랑 같아? 저널링이랑 같아요. 목적어가 아닙니다. 됐어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라고 불려지는 일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콜링이 아니라 콜드가 나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어법을 좀 자세히 하면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해석이 필요한 거니까 일단 일기가 불려졌다. 요 정도라서 PP가 왔다. 과거 분사가 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there is no age. 자, 직역을 먼저 하겠습니다. There is no age니까 나이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age가 주어, is가 동사죠. no가 붙었으니까 부정어가 돼서 나이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앞에 있는 there는 우리가 장소의 부사라고 흔히 부르는 데죠. 원래 유도부사라고 하는 애인데 이 친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우리 부사가 꾸미는 동사가 먼저 앞에 나와요. 오케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명사인 주어는 뒤로 빠집니다. 이걸 우리가 유식하게 도치라고 하죠. 자, 문법은 좀 길게 안 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석이 필요한 정도로만 할게요. 자, 연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됐죠? 자, 근데 그 연령에서요. NVC 체크 한번 할게요. It is too late to form this habit 해서 우리 투투용법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이거 배운 적 있죠? 우리 투투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또는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자, 그럼 이런 습관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나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자, 너무 늦어서 이러한 습관을 형성할 수 없어요라는 나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이 해석이 되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친구들이 편한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앞에 있는 it은 시간이 나왔으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it이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nd which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at은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which는 관계 대명사라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우리가 관계 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에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형성하는 거에는 여기가 됐어요. 이러한 습관을 형성하기엔 너무 늦었다 해서
문장이 완전하죠. 이 admit이라는 건 원래 사실은 at the age였던 표현이 지금 the age 앞에 있는 age 겹쳐주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살아난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원래는 이 문장은 there is no age and it is too late to form this habit at the age 이랬던 문장에서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계대명사가 들어온 거고요. 이 관계대명사는 여기 있는 the age라는 애를 선행사로 받아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앞에 있던 at이라는 애가 바로 무슨 사예요? 전치사죠. 이 전치사가 자기 목적어였던 애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가 나오는 거죠. 자, 원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이제 admit이라는 게 나오면 which냐, admit이냐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at이라는 애도 전치사고요. which라는 애는 관계대명사, 그 중에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배운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우리가 무슨 어라고 해? 수식어라고 해. 그래서 요것들은 없어도 뒤에가 완전한 구조가 나옵니다. 자, 근데 관계대명사인 그냥 which만 나왔다. 그럼 얘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어떤 구조가 나오죠? 불완전 구조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admit같이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는 완전 구조, 그리고 which라는 애가 나오면 뒤에는 불완전 구조.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법에 대해서 좀 더 말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히 할 거고요. 자, 일단 여기서는 admit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만약에 이걸 관계부사로 바꿔주면 선행사가 시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when 정도로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시 갈게요. 자, 우리 진행자가, 팟캐스트 진행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모닝페이지라고 불려지는 일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일기 쓰는 습관을 들이기에 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젊든 늙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을 넣어줬고요. 자, 자신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I started 8 years ago. 제가 8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As a high school student. 고등학생으로서요. 자, 그리고 that's why. that's why 잠깐 밑줄 볼까요? 그것이 뭐뭐한 이유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that's why는 결국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라서 그래서 이거 했어요 라고 해석하는 것도 편해요. 그래서 that's why가 나오면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 가끔 가다가 that's because, that's why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that's because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원인이라는 게 나오고요. that's because, that's wh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 that's why 나와서 그냥 친구들이 편하게 해석하려면 그래서 오늘의 에피소드는 특별히나 for my teenage subscribers 나의 10대 구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자, 내가 8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내가 10대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마련한 이유예요. 이 말 이해 가나요? 결국 그래서 내가 준비했죠. 10대들을 위해서요.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that's why, that's because 이 표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내용 다시 들어가면 내가 고등학교 때 그때 내가 8년 전에 시작을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너희 10대 구독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에피소드를 마련했어 라고 하는 거고요. 자, especially는 뒤에 있는 for이나 for 이하 전치사 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로 가야 되겠죠?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가 필요하지만 명사 외는 전부 다 부사로 수식하기 때문에 especially라는 부사가 온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리고 subscriber라는 우리 단어 좀 기억합시다. 얘는 우리말로 무슨 뜻이죠? 구독자라는 뜻이죠. teenage는 10대의라는 뜻이라서 10대의 구독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모닝 페이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한 거죠. 이거는 아무 나이 때나 쓸 수 있고요. 저도 8년 전에 썼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도 고등학생이죠. 그러니까 한번 미리 써보세요 라고 권장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닝 페이지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성과 규칙들을 얘기할 거예요. 자, 모닝 페이지들은 are three pages, 3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free writing, 자유롭게 글쓰기, 자유쓰기라는 3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강조점인 요거 달려있죠.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모닝 페이지는 규칙이 없어. 자유롭게 써.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특히나 ideally done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글쓰기요. 자, 지금 원래 이 문장 보시면요. 주어 동사는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접속사라는 애가 있다면 다시 동사가 나왔겠지만 접속사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writing이라는 걸 꾸며주는 수식어가 필요해요. 됐나요? 자, 그 수식어의 역할은 동사는 할 수 없고요. 보통 능동의 개념은 ing, 수동의 개념은 pp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done이라는 애는 앞에 있는 writing이라는 애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고요. 해석은 이루어진, 행해진 이 정도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럼 first thing은요. 첫 번째로라는 수식어예요. 보통 우리가 순서나 시간, 장소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부사, 구 또는 수식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는 아니고요. 얘는 첫 번째로라는 수식어입니다. 자, ideally는 done이라는 걸 꾸며주니까 부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또는 행해지는 자유 글쓰기의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근데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the concept, 그 개념은 is simple,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닝 페이지가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지는가 설명하고 있죠. 자, get up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일어나세요. 자, 명령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사 원형. 자, 그 다음 명령문 첫 번째, 우리 그냥 알풀이라고 쓸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ick up a pen and notebook. 펜하고 노트북 한 권을 pick up, 집어 올리세요. 자, and라는 병렬 등위 접속사로서 병렬 구조를 만들죠. 그래서 write가 세 번째 동사가 될 거고요. write, 쓰세요. Whatever crosses your mind. 너의 마음속에 크로스라는 게 가로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떠오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뭐든지 무엇이든지 작성하세요. 가끔 가다가 이 and라는 접속사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병렬 구조를 만들 때 동사원형 두 개만 연결하면 get up every morning and pick up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세 개라는 거를 병렬할 때는 get up every morning, pick up a pen and write 해서 and는 마지막에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첫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펜하고 노트북 드세요. 그리고 쓰세요. 여기까지 했고요. 뭘 쓰냐? whatever 이하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자, 그리고 whatever는 what처럼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whatever가 크로스라는 애의 주어로 쓰인 거고요.
얘도 이름이 우리가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지만 일단은 대명사의 역할과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사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얘는 명사를 할 수 있으니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너무 어려우면 그냥 해석으로 가셔도 돼요. 무엇이든지. 근데 어떤 무엇이든지야? 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무엇이든지를 write, 써라. 얘가 됐나요? 자, 뭐 할 때까지요? Until you have filled 3 pages.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고요. 너가 채울 때까지. have 플러스 pp라는 현재 완료죠. 3페이지를 채울 때까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쓰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free writing, 자유글쓰기니까 편한 거,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라는 거죠. 또 technique, 여기서 말한 기법은요. was originally developed. originally가 원래라는 뜻이죠. 원래 발달이 되었습니다. 개발이 되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overcome, 극복하는 걸 돕기 위해서요. 자, 근데 뭐를 극복하나? loss of creativity니까 창의성의 상실. 다시 말하면 창의성이 없어질까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 개발된 게 바로 모닝 페이지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얘기할게요. 자, 우리 일단은 여기서 짚어야 될 어법이 BPP, 수동태예요. 왜냐면 기법이라는 게 발달시킨 게 아니라 발달되어진 거니까 수동태인 거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help가 우리 준사역 동사였어요. 준사역 동사다 보니까 목적어 뒤에는 우리 원형 부정사 또는 투부정사가 목적보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to overcome 또는 overcome이고요. ing 형태는 안 됩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ing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볼게요. 창의력의 상실을 극복하는 걸 돕기 위해서 개발이 되어졌다. 이제 생각을 해봐요.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은 창의력, 맨날 창의성 있는 것들을 매일 만들어야 돼. 그럼 어느샌가는 좀 진부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어제 내가 썼던 거, 그저께 내가 썼던 거.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뭔가 끄적끄적거리면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에 이런 글을 썼네? 이런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내가 창의적인 번뜩이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글 쓰는 거를 얘네가 언제 개발을 시켰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anybody can use it. 우리 anybody가 긍정문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나, 다시 말하면 모두가 can use it. 모닝 페이지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더 좋은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better dear life가 있었네요.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이해가 됐나요? 자, 결국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닝 페이지 이거 창의성을 위한 게 아니야. 우리는 뭐 할 거야?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닝 페이지를 하는 거야 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셨어요? 결국 이 사람의 취지는 모닝 페이지를 권장하는 거야, 10대들한테. 왜? 너네 삶 좀 더 행복하라고. 이해가 됐나요? 자, there is no right or wrong way. 옳고 나쁜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there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문장 도치한다고 그랬죠? 동사랑 친하기 때문에 동사를 끌고 오는 부사라고 했고요. 문장의 주어는 right or wrong way. 그 중에서 way가 명사니까 명사에다가 수일치 와서 is 오는 거고요. 올바른 방법 또는 틀린 방법은 no, 없습니다. 뭐 하는 방법인데요? To write your morning page. 너의 이 모닝 페이지를 쓰는 올바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뭘 꾸며줄 겁니다. 자, 근데 there are two rules. 두 가지 규칙은 있어요. 아까는 자유롭게 글 쓰고 그냥 마음대로 쓰라더니 규칙을 만들었어요. 자, 이 규칙은 왜 있을까? 자유롭게 쓰기 위한 규칙이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방식으로 그냥 글 쓰세요 하면 저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규칙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first, 먼저 첫 번째, don't judge your writing as good or bad. 너의 글을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자, 지금 보시면 judge라는 동사는요, 목적어 뒤에 as 형용사가 나와서 목적어를 이 형용사인 상태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전치사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명사를 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오형식에서 목적 보어 대용으로 as라는 애 쓰고 형용사 또는 as 뒤에 명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의 글을 좋은 또는 나쁜 것으로서 판단하지 말아라. 자, 이 페이지들은 의도가 되어졌습니다. 자, 지금 민이라는 애가 PP로 쓰였으니까 얘는 과거 분사라서 의도된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들은 의도된 것이 의도되었습니다. 자, to-be는 뭐뭐 하도록이 되겠죠? 원래는 목적 보어였던데 그건 빼고 그냥 be, meant, to 부정사 뭐뭐 하도록 의도되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페이지는 의도되었습니다. To be brain cleansing. 두뇌 정화가 된다. 자, 두뇌 정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원래의 의도는 뭐였어? 모닝 페이지는 작가들이나 아니면 예술가들이 창의성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두뇌를 좀 깨끗하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두뇌 정화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약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 옳고 나쁜 거 판단하지 말아라. 이건 두뇌 정화를 위한 것이다. So, 그러니 don't worry about writing correctly. 올바르게 글 쓰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 자, about 전치사니까 일반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우리 동명사나 명사 나오니까 writing 오는 건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correctly는 앞에 있는 writing 꾸며서 올바르게 쓰다. 원래 명사가 아닌 얘는 동명사잖아요. 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꾸미는 게 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쓰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규칙, 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자, second, 두 번째, keep your writing completely private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빈칸 나올 만한 게 이 private이 만약에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온다면요. 자, 너의 글쓰기라는 걸 완전히 우리 private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사적인, 개인적인으로 알고 있죠? 그럼 사적인 상태를 유지하라는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얘의 반대말은 공적인인 거잖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나요? 공개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간직하세요. 이런 표현을 keep your writing completely private 이렇게 쓴 거고요. 우리 참고로 얘기하면 keep이라는 동사는 뭐였죠? 오 형식을 만들 때 your writing의 목적을 거고 너의 글이 개인적인, 다시 말하면 남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형용사가 목적 보어로 옵니다. 그리고 completely는 완전히라고 해석을 하고요. 뒤에 있는 private을 꾸며줍니다. 쌤 생각에는 어법을 낸다면 요거 내거나 아니면 이거 private이냐 public이냐 이런 거 단위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뭐 해야 돼? 공개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뭐 표현이 바꿔 나올 수도 있으니까 paraphrase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공개하지 말아라, 남들에게 보여주지 마라 이런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개념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의 글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사적으로 간직하세요. 됐나요? 자, it is important for you to write freely and honestly 해서 it은 가주어 그 다음에 for you to write 해서 to write은 뭐가 될까? 진주어가 되겠죠. 그럼 for you는 투부정사의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가 되겠네. 그럼 너가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자유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내용 먼저 가볼게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남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자유롭게 글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남한테 보여줘. 그러면 옆에 친구가
야, 너 이거 뭐야? 너 이게 너 고민이었어? 아니면 엄마가 야, 너 이런 생각 갖고 있었니?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글 쓰는데 제약이 생길 거 아니야. 이해가나?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괜히 참겨놔요.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너가 자유롭고 정직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지금 freely랑 honestly는 right이라는 투부정사를 꾸미니까 우리 부사로 오는 걸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you are even advised에서 우리 advise가 충고하다인데 조금 유식하게 권고하다, 권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앞에 비동사가 있고 얘가 pp니까 얘는 권고된 또는 권장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너는 심지어 권장이 됩니다. 얘가 됐어요? 자, 뭐 하지 않도록이요? Not to read your writing. 너의 글을 읽지 않도록이요. 누가? 너가. 너도 읽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번 글 쓰고 나서 읽으면 그 다음날 맴돈단 말이야. 내가 그 다음날에 맞다. 어제 그런 거 썼는데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글 쓰기 위한 규칙이에요. 너조차도 다시 한번 읽지 마. 그만큼 자유롭게 네 맘대로 써. 이해갔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상으로는 야, 너도 읽지 마. 남한테도 공개하지 마. 그냥 일단 써. 그냥 쓰고 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자, 일단 우리 여기 어법 하나 잡을 것 중에 not to 부정사 나온 거 체크해야 되겠네. to 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죠. 그래서 not to 부정사 형태고요. 너의 글을 읽지 않도록 너조차도 권장이 되어진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let me share the experience of some people interviewed. 자, 앞에까지가 이제 개념과 규칙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예시를 할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경험에 대한 예시.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let me share 제가 공유 좀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let은 우리가 사역동사로서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 me는 목적어, share는 목적보. 그래서 이 사역동사의 특징은 목적어 뒤에 누가 나와요?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공유하게 해라 이 뜻이에요. 자, 뭐를 공유하는데? 경험을 공유하는데 some people I interviewed. 자, 이것도 우리 아까 첫 번째 나왔던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세 생략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내가 인터뷰했어요. 사람들을인데 them이라는 목적어를 쓰지 않고요.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that 또는 whom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요. 해석은 내가 인터뷰했던 몇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요거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로 데이비드란 얘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뒤에는 유나 그 친구의 얘기를 할 건데 먼저 데이비드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데이비드 얘 누구예요? 셰프예요.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컴마 있으면 동격. 우리 보통 동격은요. 명사, 컴마 명사. Jane, my friend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동격일 때 이렇게 컴마가 이루어지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명사랑 동명사랑 동격일 경우는 앞에 전치사인 누가 붙어요? 오브가 붙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주어 동사 절이라는 애가 앞에 있는 명사랑 동격을 나타내면 우리 배웠죠?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거예요. 얘가 됐나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동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요리사야. 그리고 키친 매니저예요. 부엌에서 관리자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아직까지 동사가 안 나왔는데 왜? 후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네. 우리 여기도 보시면 컴마 있으니까 얘도 수식하고 꾸며주러 나온 거죠. 앞에 있는 데이비드. 그럼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has been writing. 우리 have 플러스 pp가 있으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ing로 끝났어. 그러면 ing는 우리 진행의 개념이니까 현재 완료 진행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다. 여기가 written이 돼버리면 수동태가 돼버려요. 작성되게 돼버려요. 지금은 이 사람이 쓰고 있어요. 모닝 페이지를. 이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 능동인 ing가 와야 되는 거고요. 자, 모닝 페이지를 써왔던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조금 배우셨던 분들은 우리 for나 since 들어가면 현재 완료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for가 들어가서 현재 완료 왔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수식어고요. 문장의 주어는 David, 동사는 says가 됩니다. 보이면 단수 동사, 수 일치한 것까지 체크하시고요. 자, 일단은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데이비드라는 사람의 사례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일은 tend to be very stressful. 매우 스트레스가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tend는 투부정사만 우리 목적으로 취합니다. ing 쓰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에요. 자, when I started writing morning page, 내가 모닝 페이지라는 걸 쓰기 시작했을 때 I just wrote a lot of complaints. 나는 많은 불평이라는 걸 썼습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때는 불평이라는 게 많았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뭐에 대해서? 나의 힘든 삶에 대해서요. 이해가 됐어요? 자, later, 나중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가와 예술가들이 창의적이라는 걸 상실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썼던 게, 극복하기 위해 썼던 게 바로 모닝 페이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10대한테 권하는 이유가 뭐야?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도록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요. 처음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야. 그럼 그 뒤에 나올 거는 좋아졌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나중에 I began to ask question. 제가 질문하기 시작했는데요. like는 예를 들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럼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 Why did you make my life easier today? 자, what이 문장의 주어라서요. 그래서 그냥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순서가 되는 거고요. 해석은 무엇이 만들까요? 나의 삶을 편하게 또는 쉽게. 됐어요? 자, 여기서 easier의 오늘 앞에 있는 life가 쉬운 거고 life가 편한 거죠. 만드는 행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해가요? 그래서 목적어인 명사를 꾸며줘서 형용사 easy의 비교급인 easier가 나온 거예요. more easily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사는 틀립니다. 자, 함씨, 무엇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까? 쉽게 만들까? How can I improve my recipe? 내가 나의 요리법을 어떻게 개선하고 향상시킬까? 지금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죠. 불평이 아니라. 자, 때로는요. I keep asking questions. 저는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keep 다음에 ing 나와서 계속해서 뭐뭐하다. 우리 투부정사 되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until 뭐뭐할 때까지라는 접속사 겸 전치사 deal하고 같고요. 자, reach가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표현이죠. sort of는 일종의 kind of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click moment라는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질문을 계속하곤 했대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조리법을 개선할까? 하는 순간이 클릭 모먼트일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클릭 모먼트가 뭔지 모를까봐 뒤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의 기능은 앞에 있는 클릭 모먼트고요. 클릭 모먼트는요, like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뭐처럼 느껴지는데요?
문처럼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일단 여기서 like는 전치사고요. door이라는 명사, 얘를 open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 opened를 쓰면 안 돼요? 아니면 opened라는 과거 분사를 쓰면 안 돼요?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opened가 안 되는 이유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문이라는 게 누가 강제로 열었다라는 걸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야. 오케이? 능동의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순간이기 때문에 순간이란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우리 보통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강조할 때 ing를 쓰죠. 기억하나요? 그래서 진행과 능동의 개념인 ing가 오는 거고요. 과거분사, 수동은 오지 않는 거죠. 어색하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opened라는 현재 동사가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like가 feel이란 동사랑 만나면 접속사로 쓰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늘 문이 열려 있어야 돼. 우리 현재 시제라는 거는 불변의 진리, 현재의 사실 이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모먼트야. 이 순간만이야. 그러니까 현재형하고도 어울리지 않아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 순간에는 내가 뭔가 번뜩이고 괜찮은 아이디어, 나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아이디어를 그렇게 열려있는 문을 발견한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이라는 ing가 오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요, 궁금하실까봐 얘기한 거예요. 자, 일단 내용 이해 가셨죠? 처음에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좀 더 나은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위치는 우리 타동사라는 거죠.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nowadays. 요즘에는요. I feel less stressed. 저 스트레스 덜 받아요. 안 받는 건 아니고 덜 받습니다. 그리고요. 자, 지금 feel이란 동사, enjoy란 동사, 그리고 am이란 동사가 병렬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병렬 구조를 얘기할 때 앞에 있는 거랑 병렬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병렬은 반복되는 요소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I feel, I enjoy, and I am 요랬던 구조인데 반복되니까 빼준 거야. 그래서 동사로 연결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나는 덜 스트레스 받고 내 일을 더 즐기고요. 그리고 I am 나는요 productive 생산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용사가 나올 때는 앞에 비동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I am이라는 비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앞에 데이비드의 사례는요 요리사로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직업이었어. 근데 이 모닝 페이지라는 걸 쓰면서 점점 자기 삶에서 개선되는 질문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클릭 모먼트라는 것도 발견을 했고요. 자, 이제는 누구 차례인가요? 예, 유나 차례입니다. 자, now 이제 let's listen 들어봅시다. to 유나 말을 들어보자. 자, 하이스쿨 주니어니까 2학년 학생이에요. When I started this exercise last year. 자, 내가 이러한 훈련을 시작했을 때. 자, 여기서의 exercise는 막 운동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 뭔가 반복되는 움직임, 반복되는 훈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루틴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작년에 이 훈련을 시작했을 때 I simply wrote 저는 그냥 썼어요. random thoughts 이가 무슨 뜻이죠? 무작위의 또는 마구잡이의 알아듣죠? 막 뭔가 정형화되어 있고 올바르게 글쓰기 규칙에 따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나 막 적었다고요. 됐어요? thought는 생각인 건 알죠? 이게 명사입니다. 동사 아니에요. like this 다음처럼요. 됐어요? this는 다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처럼요, 다음처럼요. I'm sleepy. 졸려. I slight headache is starting. 약간의 두통이 시작되었어. 얘는 is의 줄임말인 headache. 이렇게 apostrophe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약간의 두통이 시작되고 있네. I need to finish the math assignment today. 아, 나 끝내야 되는데 수학 숙제를. 자, 진짜 아무 생각이나 막 적었지. 너네 수업하다가 아, 졸려, 아, 집에 갈래 이런 거 적는 것처럼 진짜 아무 생각이나 막 적은 거예요. 됐어요? I don't know what more to write now. 나 마찬가지죠? 나 모르겠어. 내가 지금 더 뭘 적어야 하는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모든 페이지를 아무거나 막 적었는데 But soon, 그런데 곧 I found,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는 접속사 누가 생략된 거죠? 대시 생략됐어요. found라는 애 뒤에는 이렇게 목적어가 와줘야 되는데 문장을 목적어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접속사가 대시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명사절의 접속사라고 하고요. 해석은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죠. 관계대명사랑은 다르죠. 관계대명사는 앞에 꾸며주는 선행사가 있고요. 얘는 꾸며주는 게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곧 나는 알게 됐습니다. 뭐를요? I had deeper and deeper thought. 와, 아까는 random thought인데 얘는 deeper and deeper. 점점 더 깊은 사고를 가졌다라는 걸 알게 된대요. 이해가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 비교급 and 비교급 구문 기억하시죠? 우리 점점 더 뭐뭐한. 자, now 이제 I normally start. 저는 보통 시작을 합니다. By writing about today's task or worries.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작성함으로써인데 오늘의 업무나 걱정에 대해서 작성함으로써 보통은 시작은 해요. After that, 그 이후에는요. I write about my dreams. 나의 꿈에 대해 쓰고요. 그리고 how to move toward them. 이 내비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dream이죠. dreams가 복수니까 it이 아니라 댐으로 받아야 되고요. 됐죠? 꿈 쪽으로. 우리 toward는 뭐뭐를 향해 또는 뭐뭐 쪽으로잖아. 그럼 꿈 쪽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는 씁니다. 아까 걔랑 좀 비슷하지? 앞에는 뭐였어요? 우리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될까? 이런 걸 썼잖아요. 얘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나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시작은 걱정이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그거에 대한 나의 미래의 꿈 이런 것들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자, I often come up with great plans and a clear sense of purpose to start the day. 자, 지금도 보시면 뭐라고 해요? come up with라는 게 뭐뭐를 떠올리다, 착안해내다 이런 표현이죠. 아주 좋은 계획, 그리고 분명한 sense of purpose는 묶어서 목적 의식으로 가시면 돼요. 목적 의식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된대. 뭐 하기 위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일. 자, 이거 보세요. 이 친구의 삶이 점점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왜? 아주 좋은 계획, 그리고 목적, 삶의 목적 의식까지, 하루의 목적 의식까지 생겼대. 오늘 하루는 그래도 난 공부해야지. 오늘 하루는 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목적 의식이 생겼다는 얘기죠. 결국 그 하루를 좋게 보내고 그 다음 그 하루를 좀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자,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해서 문장 꾸미는 부사고요. 문장 전체 주식입니다. I'm much happier than before.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자, 아까 그 친구도 행복해졌다는데 이 친구도 행복해진대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행복해졌다. 삶이 좋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much는 우리 무슨 급 강조죠? 비교급 강조죠? 우리 much 외에도 even, still, far, a lot 이런 애들을 써서 비교급 강조를 했고요. 우리 very라는 얘는 원급을 강조하기 때문에 happy를 앞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나 이전보다 더 훨씬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어요. 데비드라는 요리사 친구 기억하시죠? 그리고 유나라는 2학년 학생.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한 친구는 힘들었지만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삶이 좋아졌고 인생도 즐기고 그 다음에 삶도 기뻐졌고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나라는 친구는 아까 어땠죠? 아무렇게나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시작은 요즘에는 걱정을 쓰지만 결국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하루 어떻게 하면 목적을 갖고 할까? 이런 식으로 삶이 점점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I can totally. 자, 여기서의 I는요. 쇼 진행자, 다시 쇼 진행자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저 완전히 relate to는요. 여기서 공감하다. 누구누구에게 공감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연결하다야. 우리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마음이 동한다 이런 얘기하죠. 맞아 그래.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감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보통 identify with 동일시하다라고도 많이 쓰이는데 같은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 또는 connect with 이런 표현으로 우리 바꿔줄 수 있겠죠. 우리 공감하다 할 때 empathiz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걔도 상관없는데 걔는 조금 더 약간 뭔가 동정, 연민 또는 뭐 조금 뭐라고 하죠? 갇혀있는 상황? 우리 좀 약간 그런 때 쓰는 표현이고 여기서는 지금 이 친구들하고 나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막 그런 얘기 느낌일 때는요.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identify with, not connect with, 또는 relate to를 씁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totally, 전적으로 공감해요. 이 두 사람에게. Because 왜냐하면요. Their experiences, 그들의 경험이 are similar to mine. 나의 것하고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여기 얘들아 어법 잡을 거 mine 주의하자. 우리 흔히 니를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비교 대상이 뭐예요? 그들의 경험과 나의 경험이야. 그러니까 my experiences. 얘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소유대명사인 my를 쓰셔야지 니를 쓰면 안 됩니다. 비교 대상은 경험 대 경험이 되어야 하니까. 이거 이해 갔나요? 물론 이제 신성문 같은 경우는 어법을 내진 않았지만 어법을 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like 유나처럼 I started this journaling. 저는요 이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During my first year, 나의 고등학교의 첫 번째 해 동안에요. 됐어요? 다시 말하면 1학년 때 이 일기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요. I felt lost. 저는요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확신이 없었습니다인데 자 지금 뭐가? 쌤이 PP1, PP2, PP3 쓰려고 했더니 얘 PP가 아니야. 얘는 뭐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격보어 1, 주격보어 2, 주격보어 3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로스나 스트레스를 분사라고 하잖아. 이 분사는 형용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I라는 애의 상태, I라는 애의 상태, I라는 애의 상태고요. 둘 다 아까 뭐라 그랬지? 반복되는 I felt가 생략이 된 거라서 I felt lost, I felt stressed, and I felt unsure.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열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unsurely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자, 일단 나는 뭔가 길을 잃는 느낌이었고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었고 확신이 없었어요.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런 느낌 받을 거야. 아, 내가 여기 왜 있지? 여긴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런 거 생각 든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그때는 질풍 노도의 시기, 사춘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그런 길을 잃는 느낌. 뭘 해야 될지 몰라.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요. 불확실해요. 자, 그랬는데 그리고 and it wasn't easy for me to concentrate. 앞에 있는 것은 가주어고요. 뒤에
뒤에는 to concentrate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어가 되는 거죠. for me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돼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 글쓴이가 아니죠. 진행자죠. 진행자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친구랑 비슷했던 경험. 됐어요? 자, when I first tried writing 3 daily pages 여기까지 가면 내가 처음에 시도를 했어요. 3개의 매일 쓰는 페이지 쓰는 것을요. 그래서 데일리는 얘들아 형용사다. 데이라는 명사에 우리 ly 더해서 형용사로 바꿔준 거고요. 됐어요? 매일 쓰는 일기인데 3페이지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try는 뒤에 ing가 나오면 시도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다. 그럼 내가 처음 3페이지를 쓰려고 시도했을 때 I didn't expect to stick to it.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stick to는 고수하다, 지키다. 여기 stick 하면은 들러붙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에 들러붙어 있을 거야. 다시 난 계속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 시가 가리키는 건 writing 3 daily pages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동명사 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단수잖아요. 그래서 is로 받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 있는 stick to라는 어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지켜나가다, 고수하다, 계속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근데 그러나 이게 나왔어요. 그러나 I did 전 했다고요. 뭘 했는데? 앞에서 계속 이어나갔다고요. 계속 글을 썼다고요. 이해 가세요? 그럼 내가 글을 계속 썼다라고 해서 stick to writing 3 daily pages에서 stick to라는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거예요. 됐어요? 일반 동사를 대신 나와서 써주는 걸 우리가 지금 대동사라고 불러요. 결국 did가 가리키는 건 stick to it. 과거니까 stuck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 글쓰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did냐, was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앞에 일반 동사를 받아줄 때는 우리 do나 does나 did를 씁니다. 시제가 과거니까요. stop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시제가 과거니까 우리는 did라는 걸 쓴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 changed my life. 결국 이 글쓰기가 나의 삶을 바꿔놨어요. 이거 됐어요? 자, releasing my feelings onto paper every morning. 자, 여기 보시면 좀 주어가 긴데요. releasing이라는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동사는 how to입니다. 항상 동사 먼저 찾으시고요. 자, release라는 건 뭐예요? 드러내다, 표출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의 감정을 release, 밖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어디 위에다가? 나의 매일 아침, paper every morning이니까 우리 paper morning을 줄일게요. 그죠? 우리 일기쓰기, paper morning, 여기 위에다가 내 감정들을 적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help. 도왔어요고요. 이 relieve는요, help의 원래 목적어예요. help 뒤에 원래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 오형식에서 그렇듯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ing는 안 돼요. ing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relieve라는 건 뜻이 뭐였는데? 완화하다, 줄이다라는 표현이었잖아요. 나의 감정적 긴장, 다시 말하면 정서적인 긴장을 줄이는 걸, 완화하는 걸 도와주었다. 됐어요? 여기는 줄이다라는 is, 쉬운 단어로 is 같은 단어요. 이런 단어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감정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긴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었어요. I gained more inner peace. 자, 긴장이 relief,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어휘 체크하고 relieve입니다. 자, I gain, 저는 얻었어요. 더 많은 내면의 평화를요. 긴장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요. inner는 내면의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요, improve my schoolwork performance. 나의 학업 성적, 학업 성과라는 걸 improve,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which가 가리키는 거는 내가 내면의 평화를 더 많이 얻어낸 거. 앞문장이에요. 이렇게 앞문장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계속적 문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컴마 다음에 which를 쓰죠.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 간단히 할게요. 어법은요. 자, 그래서 나의 학업 성적이 향상이 됐어. Like David. 데이비드처럼요. I asked many questions. 저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Why was I so angry yesterday? 나 어제 왜 그렇게 화가 났지? Why are things less fun these days? 요즘에 왜 이렇게 재미라는 게 덜할까? 재밌는 일이 왜 덜할까? Then, 그리고 나서 I started. 저는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도전적인 once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question, 질문이에요. 그럼 질문을 raise가 나오면 raise라는 표현이 질문하고 나오면 제기하다라는 뜻이에요. 더 많은 도전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됐어요? 다시 말하면 더 어려운 질문도 물어보곤 했다. 이런 뜻이죠. What could make me happier right now? 무엇이 나를 지금 당장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케이?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어렵고 도전적인 거죠. 자, 혹시라도 여기 어법 물어볼 수 있으니까 challenging. 요거 어법 체크할게요. 자, 이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 능동이죠. challenging에 꾸며주는 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라는 게 도전감을 주고 그 다음에 어렵게 만드는 거죠. 능동이 필요하니까 이미지가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What is my ideal future? 나의 이상적인, 아이디얼이 이상적인이에요. 나의 이상적인 미래는 무엇일까? 아, 철학적이다, 그치? Can I reach it? 내가 그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 How? 어떻게? 이렇게 됐죠? 자, answering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 해서 우리 these question이 가리키는 거 아까 그 철학적이던 내가 어떻게 만났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answering, 답하는 것은 showed me,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뭘로 보여줬는데? What kind of person I was, 내가 무슨 종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what my needs, 두 번째, 자 얘들아 직접 목적어긴 한데 첫 번째 직접 목적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직접 목적어니까 우리 이렇게 써야죠. 그 다음에 what my needs, values, passions, talents were. 여기까지가 우리 두 번째 직접 목적어예요. 얘가 됐어요? 자, 그럼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나에게 보여줬어. 내가 무슨 종류의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요구, 가치, 열정, 재능, 이런 것은 무엇인지요. 얘가 됐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막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까? 난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이런 고찰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어법 하나 점검하셔야 될 건요. 우리 의문사가 들어가서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얘는 평서문이고요. 얘가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의, 주, 동이고요. 사실은 person이라는 애가 목적어야. kind of person. 얘가 목적어인데 what이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같이 끌려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무슨 종류의 사람 I was, 나는 인간. 됐나요?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의문사가 문장의 접속사 역할을 하고요. 주어는 my needs, values, passions, tensions. 동사는 were.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어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 I came to know, 저는 알게 됐습니다. come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게 되다는 뜻이고요. What I truly wanted,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 내가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의문사이자 접속사, 주어, 동사. 오케이? 또는 여기에 대시냐 와시냐 물어볼 때 want에 대한 목적어 없고 선행사 없으니까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얘를 의문사로 보셔도 되고요. 관계대명사로 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외우기 쉽게 의주동어가 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났어요. 나의 유년 시절의 꿈을요. 근데 그 꿈 뭔데? 작가가 되겠다는 꿈이요. 아까 솔직히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dreams라는 게 명사고요. 동명사가 동격으로 연결할 때 of라는 전치사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동격의 of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 작가가 작사가가 되겠죠? 작사가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 이런 것들이 되겠다는 그런 유년 시절의 꿈이 기억이 납니다. 저 서서히요. vague ideas 모호한 아이디어 ambiguous랑 같은 단어죠? 분명하지 않았던 생각이 became clear plans 분명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앞에서 난 어떤 사람이지? 나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있었는데 그게 화면은 미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years later 몇 년 후 here I am 저 여기 있어요. here I am 얘는 왜 도치가 안 됐을까요? 장소의 부사가 나왔는데 대명사가 주어일 땐요 도치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나 여기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Successful podcaster and blogger. 뭐로써요? 성공한 팟캐스터이자 블로거로 나는 여기 있습니다. 됐니? 자, 이걸 보면 나는 훌륭한 블로거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I've also published. 저는 또한 출판했어요. 책을요. 그리고 음악 앨범도 출판을 했습니다. 성공했다는 거죠. 자, my morning page. 나의 모닝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컴마 이런 거는 우리 수식하는 거라고 했죠. 앞에 있는 페이지 꾸며주고요. 컴마 있으니까 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내가 매일 아직도 쓰는 그 모닝 페이지들은 이거 수일치 주의해야 되겠다. 모닝 페이지스가 주어니까 동사 have. 나에게 drive 뭐를 줬어요? 원동력 또는 추진력. drive가 원래는 몰다잖아요. 모는 거는 몰고 가는 힘이라는 명사로 바꿔서 얘를 추진력 또는 원동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에게 원동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생각도 주었어요. 뭐 하기 위한? 이러한 목표라는 것을 achieve, 이루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 have given, 현재 완료인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 빈이 들어가면 수동태가 되는 거니까 빈 들어가면 안 돼요. 능동태로 이 페이지가 줬어요. 나에게 추진력을 이렇게 가야 돼요. 사형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까지 오니 사형식의 능동태 문장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글을 마무리할 거예요. Dear subscribers, 친애하는 구독자님들, will you try writing your morning page too? 당신도요, try ing 써볼래요? 시도해볼래요? 너의 모닝 페이지를 또한요. You never know. 당신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What creative energy or ideas you have until you start exploring. 자, 너가 exploring, 탐험하는 거, 탐구하는 거. 이것을 시작할 때까지는 너가 무슨 창의적인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너 알지 못해요. 이게 됐나요? 자, 이게 똑같아요. 의문사이자 접속사, 주어, 동사고요. 사실상 에너지와 아이디어는 목적어인데 what이 끌고 나온 거죠. 오케이? what은 명사, 얘가 형용사일 땐 명사를 좋아해요. What book do you like? What color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What energy or ideas 이렇게 어순이 된 거고요. 자, 무슨 창의적인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너가 가지고 있는지 당신 지금 몰라요.
뭐 할 때까지? 탐구.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에 대해서 일기를 써보고 고찰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닝 페이지 쓰셔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Don't be a perfectionist though. 자, though가 단문에 쓰이면 하지만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완벽주의자는 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perfectionist가 완벽주의자고요. 알다시피 모닝 페이지는 자유글쓰기니까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완벽하게 글 쓰려고 하지 마라. 오케이?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If you miss a few days. 우리 a few 다음에 복수동사 오는 거 기억하시죠? 너가 며칠이라는 걸 miss, 놓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건너뛰어도 돼, 내일 안 떼도 돼, 이렇게 되면 simply open your notebook and start again. 그냥 펴라 노트북을, 그리고 시작해라. 다시요. 됐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매일매일 할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놓쳐도 괜찮아, 그때 다시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제 이야기합니다. The ultimate aim. 자, ultimate 하면은 우리 무슨 뜻이었어? 궁극적인. 궁극이란 건 뭐예요? 최종적이냐. 가장 최종적인 aim, 목표는 is to improve your mental health. 너의 정신 건강을 improve, 뭐 하는 거예요?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to help. 자, 여기 지금 얘들아 병렬 구조야. 아까 쌤이 뭐라 그랬지? 병렬 구조라는 거는 반복되는 요소가 생략이야. 그럼 앞에 똑같이 the ultimate aim is가 생략이 됐고요. to까지요. 그래서 여기가 투부정사 병렬 구조입니다. 이해 가나요? The ultimate aim is to help you lead.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병렬 구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최종적인 목적은요, 도와주는 거예요. 너가 lead 다음에 목적어가 life가 나오면 삶을 영위하다, 삶을 살다 해요. 그럼 더 행복하고 더 창의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예요? 모닝 페이지를 씀으로써 지금은 좀 힘들고 답답하고 아무거나 쓸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글을 쓴 걸 통해서 언젠가는 더 삶이 좋아지겠지, 좋아질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예시를 통해서 자기들의 사례를 증명한 거고요. 그리고 10대들한테 한번 권해보는 내용이었어요. 여기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글의 구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도입에서는 우리 뭐 얘기했죠? 모닝 페이지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개념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썼는가, 규칙도 얘기했습니다. 개념 규칙을 얘기했고요. 자, 두 명의 친구의 사례를 들어서 이 모닝 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삶이 나아졌는가를 얘기했고요. 마지막에 자신의 사례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궁극적 목표라는 건 결국 삶을 개선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최종적인 목표를 끝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최종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지금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제문 쓰기 아니면은 요약문 쓰기라고 할 때 모닝 페이지를 쓰는 것은 너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요. 너를 행복하게 만들 거고 더 창의적이고 즐겁게 만들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주제를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뭐 대면 상황으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녕.